공부 잘하라, 운동 열심히 하라가 안 됐잖아요. 왜 안 됐느냐 하면 대부분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의지력은 3시간용이에요. 그 의지력 믿으면 안 돼요. 좋은 중독 있고 나쁜 중독 있잖아요. 나쁜 중독에 빠지지 않으면. 제가 해봤어요. 요게 열흘이면 돼요. 우리가 담배를 끊거나 이러면 굉장히 힘들죠. 검단해서 일어나죠. 어제도 내가 KTX 탑 옆에 보면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많은 모드를 채우면 손가락 갖고 휙. 그래서 내가 만든 말이 휙휙휙 모드에서 뭘로 바꿔야 되냐면 딴딴딴 모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 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스크롤 확 올리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탁 보이다가 1초 내로 휙 1분만 해도 보는 화면이 몇 개입니까? 20-3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정보가 정확히 어떻게 되냐 하면 뿌리를 내렸을까요? 유리판에 먼지 안전처럼 있는 거죠. 그럼 다 날아가죠. 자, 그런데 그 반대 모드는 딴이에요. 이거는 보면 망치로 못을 박는 느낌을 같죠. 탕. 엄밀히 뭐냐? 딴딴따단. 이게 바로 리듬을 갖고 있는 우리의 능동적 브레인의 모드입니다. 이게 기억의 법칙입니다. 휙은 리듬이 없어요. 그럼 우리 브레인이 정확히 따라해요. 정보가 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때 자신의 상태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메타사고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휙 하고 있다는 걸 자기 시각이 빠져나와서 이 장면을 보면 조금 섬찟할 거예요. 한두 달 전에 KTX를 탔는데 맞은편에는 20대 사람이 이렇게 손을 갖고 입술을 자꾸 뜯더라고요. 계속 뜯어요. 그걸 막 피가 나듯이 하고 이렇게 뜯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이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만지고 있다는 걸. 만약 그 사람이 내가 피가 날 때 뜯고 있다는 걸 알면 스탑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몰랐던 거는 자기의 지금 객관적 상태를 몰랐다는 거예요. 중독이 왜 될까요? 중독의 원인이 여러 가지겠지만 최종 이쪽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전두엽이라고 크게 3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충동을 억제해요. 중독은 바로 충동 힘이잖아. 충동을 억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목적 지향적으로 가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게끔 해주는 게 이쪽 브레인이에요. 어린애들은 이게 약해요. 이쪽이 신경세포적으로 완성되는 게 최고 나중에 돼요. 그러니까 20대 밑에는 고등학생도 껄렁한 애들 길 가다가 얼굴만 째려봐도 주먹이 먼저 나오잖아요. 얼굴만 째려봐도 주먹이 나온 건 무슨 상태예요? 이거는 충동력이잖아요. 충동력을 어른이 누를 수가 없고 막아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뭐죠? 이게 충동력을 억제하는 기관이라는 게 명확한 게 멀쩡한 사람 또 깡소주 깍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했던 말 반복하고. 왜 했던 말 반복할까요? 목적지향적으로 가려면 우리 브레인이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고차적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고차적 사고를 하는 재료가 바로 기억인데 기억을 야가 불러와요. 근데 야가 알코올에 젖어들면 야가 기억을 불러오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했던 말 되풀이 하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되면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는 게 뭡니까? 충동적인 거잖아요. 이게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이쪽의 역할의 균형이 깨졌다. 그 균형이 깨지는데 주범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해하면 우리 몸에는 본능적 욕구가 계속 배가 고프고 성적 욕구라든지 알코올 중독이 되면 각각 욕구가 올라오잖아요. 그걸 사회적으로 안 좋은 욕구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야거든요. 그래서 야가 약화되는 걸 중독이라고 해요. 설탕도 일종의 중독을 볼 수 있잖아요. 간단히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제가 해봤어요. 설탕 중독은 단맛의 중독이잖아요. 단맛의 미래, 이 맛세포는 2주면 충분히 바뀝니다. 단 거 오랫동안 하신 분들 끊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소금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한 달만 해보시면 단맛에 대한 감도가 깡 떨어져 버립니다. 그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종종 해봐야 돼요. 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몸은 실험의 대상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우리 몸은 스스로 실험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콜라의 중독성을 건강에 위해서 안 한다는 개념보다 내가 실험을 해보겠다. 그런 개념을 접근하게 되면 쿨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데이터가 모아지면 내 몸의 감각세포가 바뀌는 이 주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체 몸 상태를 수치화해갖고 자기가 갖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은 실험의 대상이라 했던 말이에요. 제가 또 구체적으로 실험의 대상 한번 해볼게요.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대가 말이 아니었어요. 발음도 안 나왔는데 대원 중에 한 명이 소금을 묵어보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도 할 게 없으니까 소금을 그때 묵고 했더니 여기 좀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에 이것도 실험해봐야 되겠다. 지금 거의 7, 8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소금을 좀 먹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몸은 실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더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중독은 그렇게 어렵냐면 영어 단어를 뭐 암기한다든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어렵잖아요. 어렵다는 부담이 생기는데 어렵다는 건 언제 어렵냐면 주사를 탁 맞을 때가 힘들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주사 맞고 있는 걸 뒤에서 보고 내가 다음 차례 주사 바늘이 들기 직전이 어려워요. 그걸 처음에 구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참는 것이 아니고 참을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우리는 자꾸 참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샜어요. 할 수가 없어요. 참아야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력은 3시간용이에요. 배가 고프면 의지력도 작동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 의지력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참는다는 쪽으로 밀어붙이면 대책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몸을 실험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매 순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 개인마다 실험하시면 돼요. 그 개인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실험 세트를 설정해 줄 수가 없어요. 오마이 사이언스. 자, 우리가 지금 보세요. 왜 공부 잘하라, 운동을 열심히 하라가 안 됐잖아요. 그 왜 안 됐느냐 하면 대부분 안 되는 이유가 타인이 이야기해 줬잖아요. 사회가, 부모가, 선생이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걸 만약에 본인이 이야기를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내 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가 핵심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일하게 본인이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본인이 깨달으면 부모가 잔소리할 필요 없죠. 이제 이 집합을 찾았나요? 핵심을? 근데 그 스스로 테스트를 너무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것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콜라 이런 끊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주일만 콜라를 먹는 동시에 하면 소금물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가 바뀐다는 거예요. 저거 그거 하고 나서 놀랬던 게 한 달만 소금 요기 하고 났더니 너무 달아서 못 먹겠는 거야.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라도 못 먹어. 요게 열흘이면 돼요. 열흘이면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학습의 가장 메인 트렌드는 능동적 학습이잖아요. 그 말도 같은 말이잖아요. 부모가 선생님이 아무리 해도 소라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는 거는 본인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물가까지 끌고 간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전체 역량을 본인이 그걸 실험할 수 있도록 이 사회적 분위기, 학교의 분위기를 바꿔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독은 흔히 예방밖에 없잖아요. 중독된 사람한테 뭐라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감호소 같은 데 가갖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몇 년 걸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잖아요. 사회적으로. 개인한테도 어마어마한 희생이 들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70, 80%를 예방에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에 쓸 때 그 사람의 전체 개념을 가장 구체적 상황에서 단 하루, 단 열흘 실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삶에서. 그때 모토가 뭐냐면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는 인내의 한계다. 그 다음에 참는 것이 아니다. 참을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인자하고 화를 안 내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인자하고 화를 안 내는 사람을 흔히 저 사람 수행을 많이 해갖고 그래도 뭐 이런 데서 이야기하잖아.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한테는 가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더 가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민감도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좋은 의미로 민감도를 빨리 키우자는 거예요. 그럼 분별력이 좋아져요. 분별력이 좋아지면 우리는 명확하게 사고를 할 수 있어요. 뭘 위해서? 나쁜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접근 방법은 좋은 중독이 있고 나쁜 중독이 있잖아요. 나쁜 중독은 사회가 부모가 억압을 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하지 마라 그러고. 좋은 중독은 하라 해도 안 되잖아요. 요걸 보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해도 하고 하라 해도 안 하고. 그러면 하라 하지 마라는 뭐죠? 가치잖아요. 밸류로서 자꾸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씻어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실험의 문제라는 거예요. 게임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게임은 문제로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게임은 뭐냐 하면 어느 부모가 저 애들 공부 안 하고 게임 하나 보고 좋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게임은 좋고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즐거운 거잖아요. 좋고 나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담배, 술도 좋다고 시작한 사람 없잖아요. 그건 뭐죠? 무심히 그냥 대부분 나쁜 중독의 특징은 그냥 친구 따라 무심히 얼떨결에. 좋은 중독은 뭐냐면 힘을 들여갖고 부모가 선생이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고 나온 게 실험이라는 전략. 그래서 그게 되면 스스로 중독을 설계할 수 있어요. 오마이 사이언스. 자, 설계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럼 언제든지 중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중독의 설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중독도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고 편향시키지 말고 이건 그냥 쿨하게 실험이야 라고 접근하라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사회가 강요하는 이 팩타는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집트에 바다가 있나요? 50% 사람이 바다가 없다 그래요. 두 번째 볼게요. 에집트에 큰 피라미드 있죠. 기자 피라미드라고 있어요. 에집트 국토 전체에 어느 쯤에 있겠어요? 요거는 해보면 90% 사람이 틀려요. 핵심은 중앙에 있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라면 가장 압도적으로 사막이라는 개념이 확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갖고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추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중독에 관한 문제도 우리의 추론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 추론이 뭐냐면 중독은 우리가 밸류를 매겨버린 거예요. 좋은 건 나쁜 걸로 하고 범주화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중독을 보는 관점을 테스트로 바꾸자는 거예요. 테스트는 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돈 안 들잖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스스로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측정하고 그럼 내가 스스로 하니까 피드백이 그냥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 설계하고 내 스스로 하니까 능동적 학습이 되죠. 그럼 내 안에서 바뀌어지죠. 부모가 뭐라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사회가 이런 메커니즘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을 좀 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는 학습법은 그 원인이 뭔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설명은 다 원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인과 과정을 설명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다는 게 최근에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what이라는 거예요. what. 우리가 보통 how, what, why 그러잖아요. why란 말은 뭐냐면 그게 뭔데 논리적으로 따져 묻는 거잖아요. 그 다음 how는 뭐냐면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묻는 거잖아요. 작동 원리를 묻는 게 how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인과 법칙이 why잖아요. 그럼 what은 뭘까요? what은 논란 반응이에요. 논란 반응일 때는 아직 이게 뭐가 왜 그런지 따져 묻기 이전 상태잖아요. 바로 요즘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먼저 따져 묻는 게 먼저 아니잖아요. 논란 반응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나 창의선으로 갈 때 가장 광범위하면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 새로운 걸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인간의 정신 형이가 뭐냐면 what?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니까 what 앞에 항상 잘 붙는 형용사가 뭐냐면 도대체.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따져 묻는 건 아니잖아요. what?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what을 했을 때는 바로 도파민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의성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게 what. 지금 교육이 저는 궁극적으로 논란 반응이 사라진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논란 반응이 왜 사라졌느냐? 정보의 홍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새겨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새겨넣지 않으니까 얼마나 인지 왜곡이 많은가 조금 더 실험해봤죠. 그래서 한꺼번에 가장 짧은 시간에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을 럽하게 2배로 늘리는 방법을 이야기해드릴게요. 질문이 생긴 건 질문을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말고 질문에 오답을 했을 때 더 많은 힌트를 얻어요. 내가 왜 틀렸지? 이게 위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막혔잖아요. 어두워졌잖아요. 어두워진 걸 막혔다 생각하면 인간은 각자가 모두 갇혀 있는 거예요. 단 갇혀 있는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오마이 사이언스. 내 전공 이외에는 다 그 길이 막혀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내 전공이 아니니까 기자의 피라밋이 사막 한가운데 있을 거라고 에집트 카이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곳에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왔고 창의성으로 되거나 중독에 벗어나거나 이거의 가장 원초적 우리 힘을 갖고 있는 거는 이유를 묻는 why가 아니고 what.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 논란 반응. 그래서 중독이든 창의성이든 그 밑에 있는 바다 같은 뿌리는 뭐냐면 기억입니다. 그 중에 구체적인 기억이 자극 기억이고 도대체 기억이 뭔가가 중독하고 창의성으로 가는 하이웨이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억은 자기 스스로에게 말로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가다가 어려운 문제 만나면 중얼중얼 하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잖아요. 그 짧은 이야기잖아요. 바로 기억이 왜 진화되어 왔는가? 기억이 도대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나레이티브, 자기 속으로 하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속성이 이야기를 왜 듣느냐? 그럴듯하기 때문에 듣는 거냐?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엄밀히 실제는 아닌데 사실은 아닌데 가장 사실에 가까운 그럴듯한 걸 지어낸 게 이야기잖아요. 됐죠? 그게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소설이 잘 되려면 그럴듯해야 되죠. 그럼 자, 그럴듯하다는 말의 속성이 뭡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없으면 판타지가 돼버리죠. 그래서 일관성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바로 우리 셀프가 일관성을 갖고 내가 초등학교부터 60대 중반 되기까지 모든 게 나는 나잖아요. 내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게 일관성이죠. 그 일관성이 내가 매일 자전적 회상을 통해서 내 과거의 경험, 기억을 끄집어내서 나레이티브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늘어놓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자전적 회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을 많이 하는 방법은 다 모든 것 다 동일해요. 내가 해야 돼요. 중독이나 문제 모든 것도 창의성도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실험의 대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억도 넓히려 하면 내 스스로가 기억이 중요하다라고 먼저 내 브레인의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죠.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어마어마했죠. 그건 부작용이 있잖아요. 나쁜 중독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부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기억이 많아지는 방법이 뭐예요? 새로운 걸 많이 해봐야 돼요. 새로운 걸 많이 한다는 말은 전부 다 새로운 기억이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니고 새로운 걸 보면 기억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이나 여행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새로운 걸 본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브레인이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가는 메커니즘은 딱 3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탐색을 합니다. 탐색을 하면 새로운 걸 발견하죠. 새로운 발견한 거는 예기치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도파민이 나와요. 새로운 거는 특징이 뭡니까? 내가 예측하지 않는 거죠.
예측해서 뭐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얼떨결에 새로운 걸 보게 되면 예측이 깨졌잖아요. 예측이 깨질 때 도파민이 나와요. 됐죠?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탐색을 해야 되죠. 탐색을 하려면 내부 욕구가 올라와야 되죠. 하고 싶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게 출발이에요. 하고 싶어진 욕망을 바깥에 주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그 중요도를 실험을 통해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제의 세계, 새로운 걸 발견해요. 새로운 걸 만나는 순간 내가 예측이 깨진 거예요. 새롭기 때문에. 그러면 도파민이 확 나오죠. 그러면 쾌감을 느끼죠. 탐색, 새로움, 쾌감. 쾌감이 나면 드디어 루퍼가 그려지죠. 하고 싶어지죠. 쾌감이 욕망이니까. 굿. 이게 좋은 방향 돌아가면 바로 공부를 잘하고 전문가가 돼요. 사회적으로 반대되는 쪽으로 돌아가면 바로 마약, 도박 중독이 돼요.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쾌감이 되면 새로운 게 증가하잖아요. 새로운 게 계속 확장이 됐어요. 새로운 게 확장이 결국은 지식의 확장이잖아요. 그걸 인류가 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언유락을 합니다. 언유는 간단하죠. A하고 B가 있는데 A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B로서 A를 설명하는 겁니다. 뭐 흔한 게 뭐죠? 여자의 아름다움을 여자는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럼 조금 다른 언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테네 사람들 혈관에는 소금물이 흐른다. 대략 기원전 500년, 400년대 아테네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만들어낸 언유인데 아테네 사람들의 혈관에는 혈액이 흐르는 게 아니고 소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놀라운 언유죠. 근데 이 언유는 어마어마한 걸 함유하고 있어요. 그럼 아테네는 사람들이 해군력이 강했겠어요? 약했겠어요? 그렇죠. 피에 혈액이 아니고 소금물이 흐른다는 말은 바다에 그만큼 친화적인 민족이란 말을 언유했잖아요. 그럼 이어서 직접적으로 바닷물에 친하다는 말보다 더 놀라운 게 해군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역설해버렸잖아요. 그 자체만을 굉장히 명확히 해줬죠. 그 자체의 특징을 명확히 해주는 게 첫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언유를 쓰면서 지식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언유는 혼합이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 복소수 배웠죠. 복소수는 뭐냐면 2차원 평면에다가 3+4i 붙잖아요. 그럼 복소수는 평면에 표시할 수 있죠. 평면 좌표계하고 숫자가 결합한 게 복소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숫자란 개념하고 평면이라는 개념은 기하학적 개념이잖아요. 숫자하고 기하학적 개념이 혼성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개념의 혼성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다양한 놀라울 정도로 많은 개념을 갖게 된 게 언유를 통한 개념의 혼성. 그래서 혼성 과정이니까 반드시 확장이 되죠. 그래서 언유를 쓰라는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 인류는 오랫동안 언유를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유가 쓰면 새로운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기억이 많아지죠. 기억의 핵심은 뭐죠? 그랬죠? 바로 자기가 자기한테 말로 하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야기의 본질은 일관성이라 그랬잖아요. 일관성이 사라진 게 바로 중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쁜 중독을 넘어서려면 일관성을 회복하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언유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언유를 통해 지식이 확장됐잖아요. 지식을 두 배로 확장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질문이든 문장이든 그걸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뒤집어 보면 드러난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뒤집어는 그 바탕이 거대한 세계가 팽창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창의적으로 잘하는 방법은 지금 이해를 못해도 좋아요. 이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해는 나중에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릴 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지식의 그 맛을 들릴 때 자기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언유를 기억하면 돼요. 이게 만약에 1년 후, 심지어 10년 후에 확 문이 열리면 한 1년 공부하면 확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중고등학생한테 이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어릴 때 씨를 뿌려두라는 거예요. 요거는 투자 대 아웃풋이 심지어 100배 정도 돼버립니다. 그때 부모들이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쭉 해봤더니 설명은 별로 안 좋은 방식이에요. 세 번째, 창의성의 마지막을 말씀드릴게요. 창의성 마지막은 틀려도 돼.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질문이나 모든 걸 그렇게 많이 못할까요? 틀리면 어떡하지? 내 지식이 탄로날까? 그래서 질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공부의 가장 맨수는 정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정답을 찾는데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못 참아요. 거북화해요. 그것 때문에 뭘 못하느냐? 가정을 못해요. 실험을 못해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내가 편안하게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기 몸을 실험을 하겠다는 사람 드물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점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틀리면 어떡할까? 왜 우리가 어떤 약품이 좋은가 아닌가 그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강박적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해주는 이야기가 제발 좀 틀리라고. 틀려도 상관없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정확히 잘 읽어야 되는 강박관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잘 이해 못했으면 번역이 엉망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또 핑계로 하는 거예요. 그럼 번역이 정확해야 되는 강박을 갖고 있어요. 의외로. 그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대책 없이 무조건 기업하는 사람이 실패해서 배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에서는 틀리는 게 내각적으로 짧게 틀려주라는 거예요. 심하게 틀리면 안 돼요. 에집트가 바다가 있느냐 짧게 틀리잖아요. 그럼 웃고 넘기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큰 거 얻었잖아요. 그 틀리면서. 왜 이런 게 틀릴 수 있는 구조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틀린 걸 자유롭게 틀려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의성의 출발이고 마지막까지도 같이 따라가는 거는 끊임없이 과감하게 틀려보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탐색이라고 그래요. 탐색은 모르는 데 가는 거잖아요. 탐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틀리는 걸 각오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탐색하는 거잖아요. 숨이 상관하죠. 처음과 딱 연결됐죠. 창의성이든 중독이든 다르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 보면 중간단 기억으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탐색을 한다는 거는 바깥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관찰이잖아요. 그럼 관찰을 한다 했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뭐겠어요? 차이점이 먼저 들어와요. 같은 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차이점이 시각적으로 잘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점은 숨겨져요. 왜 그러냐면 비슷한 게 극단적으로 되면 같아지는 거잖아요. A하고 B가 완전히 같아지면 구별할 수 없죠. 구별이 안 되면 우리 감각이 찾아내지 못하죠.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창의적인 사람을 대표해서 내렸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 뭐냐면 창의적인 사람은 유사성을 잘 간파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유사성을 잘 간파하기 어려운 금방 이해됐죠?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를 안다면 탐색을 할 때 드러난 걸 탐색하지 않고 숨겨진 거. 유사한 거는 궁극적으로 하면 같아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숨겨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멀리 왔잖아요. 중독, 창의성도 한 발 물러서면 기억이라는 걸로 묶이고 기억을 확장하기 위해서 탐색을 해야 되고 탐색하는 게 드러나는 이 세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차이점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화이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면 공통점을 찾으면 단일한 하나의 세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게 서양 철학, 형이상학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중독이란 문제도 운동이란 문제도 창의성이란 문제도 윗단계로 올라서 개념의 공간에서 보면 하나로 다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작년도 강조했던 집합론적 사고입니다. Thank you.